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531조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계부채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은 줄어든 반면 1주택자의 대출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2주택 이상의 대출이 줄었지만 주택가격이 오르자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증가한 것도 주목이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회사 나이스평가 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담보 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채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개인 명의 가계대출 현황을 담고 있어 최근 1년 사이 주택담보대출과 다중채무 변화 추이를 엿볼 수 있는 최초의 전수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가계부채 보유자는 무려 1903만 명입니다. 이때 1903만 명이 채무 보유액은 1531조입니다. 연이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37%가 1인당 8,04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1903만 명 중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자는 631만 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978조 63.9%로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2에 육박합니다. 그 규모도 사상 최대입니다. 1인당 1억 5,486만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채무자는 34만 명, 채무는 77조 원, 1인당 부채는 2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자들이었습니다. 늘어난 가계부채 보유자 34만 명 중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5만 명, 15%이지만 늘어난 가계부채는 77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빚은 32조 원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 1만 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는 평균 6.4조 원이 늘어 그렇지 않는 대출자 1만 명당 평균 증가액 1.5조 원의 4분의 3배에 달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 631만 명 중 담보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30만 명으로 20.5%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한 채당 한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전제했을 때 빚을 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채무는 288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29.5%, 주택담보대출은 226조 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5%에 해당합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담보 건수가 많을수록, 즉 집이 많을수록 부채도 많았습니다. 1주택자 502만 명 부채는 1인당 평균 1억 3,742만 원인 반면 3주택자 22만 명은 2억 5,910만 원, 5주택자 2만 명은 3억 519만 원이었으며 집을 10채 가진 390명은 평균 6억 2,103만 원이었습니다. 11채 이상 소유한 1,160명의 평균 부채는 9억 7,267만 원이었습니다. 1주택에서 10주택까지 주택 보유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평균 5,373만 원씩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질수록 빚을 내는데도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 2건 이상 다주택 대출자는 1년 전에 비해 인원수로는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채무는 7조 원이 줄었는데 모두 담보대출 감소액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자 수 비중이 0.6포인트 감소하고 채무와 주택담보대출 총액 비중도 각각 1.8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유주택 수로는 2채에서 4채와 10채 이상 소유 담보대출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 631만 명 중 담보가 한 건인 1주택자는 전체의 79.5%인 502만 명이었으며 이들의 채무 총액은 689조로서 70.4%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515조 원, 69.5%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는 1년 전에 비해 인원수로는 8만 3천 명, 채무는 39조 원이 각각 늘었으며 채무 증가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25조 원이었습니다. 주택담보 한 건 가계 대출 증가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빚내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곁들여진 결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 631만 명 중 147만 명, 23.2%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 4명 중 1명에 육박합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했거나 다른 대출이 불가능해 은행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다중채무자는 지난 1년 사이에
1주택자에서 9만 명, 다주택자에서 5천 명이 늘어 6.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채무액은 21조 7천억, 6.9%, 주택담보대출은 11조 7천억 원, 5.8%, 신용 제2금융권 대출은 9조 9천억 원, 9.9%가 늘었습니다. 그 결과 다주택자 130만 명 중 43만 명, 33.3%가 다중 채무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명 중 1명꼴이지요. 32만 명은 신용대출을, 15만 명은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각각 1만 7천 명과 2만 명이 되었습니다. 1주택자 502만 명 중 103만 명, 20.6%도 다중채무자입니다. 빚내서 내 집 한 채를 산 사람 5명 중 1명꼴입니다. 84만 명은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45만 명은 카드론을 이용했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각각 8만 명과 10만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최근 9.13 대책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 6.17 대책의 맞춤형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대출 요건 강화, 8.2 대책 중 투기지역 LTV, DTI 규제 확대, 10월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 중 중도금 대출 한도 축소와 신 DTI,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 도입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 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531조로서 최대 사상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해 봤고요. 또 가계담보대출로 해서 돈을 빌려왔을 때 1인당, 국민 1인당 무려 빚이 8천만 원에 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